자, 오늘 아침에 모신 분은 누구시냐? 저희 그 김용민 TV가 이전함에 있어서 모금 방송 당시에 나와주셔서 또 힘을 실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 지금 이제 최고위원 그만두시고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고위원님.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잘 이전해서 거의 네. 1년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스튜디오라 깜짝 놀랐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최고위원님 바로 저 인터뷰 들어갈 텐데 네.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뭐 지금 저 최근에 혼란스러웠던 당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은 마치 양측의 진실 게임 비슷한 이런 이제 또 상황이 됐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뭉치면 살고 이기고, 예, 이기고 네, 그리고 또 분열하면 필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이었다면 문 걸어 잠그고 싸웠을 것 같아요. 문 걸어 잠그고 우리 저 끝장 네, 토론하자. 바깥에 이런 걸 알리거나 이걸 얘기를 하지 않고 안에서 어떤 형태든지 결론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당이 외부에는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쨌든 최고위에서 서로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서로 손잡고. 손잡고 화합의 모습을 보였으니까 예. 지금은 단합된 모습으로 하나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것을 또 언급을 하는 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다. 그래서 당의 단합 또 우리 민주당의 승리 여기에 좀 더 저는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탄압해야 또 저기 선거에서 네, 네. 이길 수 있으니까. 예. 아유, 애당심이 너무 많으시고 우리 저 여러 가지로 좀 당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현희 의원님은 정말 뭐랄까요, 굉장히 그 입지전적인 분이다. 뭐 그런 평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변호사시고요, 치과 의사시고. 맞죠? 네, 제가 치과의사라는 걸 네. 아는 분이 요즘 잘 없더라고요. 변호사로만 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근데 원래 치과의사로 치과대학 졸업을 했었습니다. 네, 네. 환자를 치료하다가 예. 지금 정치에 와서 왜 치과 의사다가 변호사가 되신 거죠? 네. 왜 변호사까지 되신 거예요? 제가 환자를 치료하는 치과의사가 굉장히 이제 그 직업이 또 어떻게 보면 참 고귀한 직업이고 사람을 치료한다는 게요. 이거 하나를 해도 그 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좀 더 사회에 깊숙이 들어가서 좀 사회적 약자들과 또 어려운 분들에게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좀 보탬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라는 이제 직업이 어렸을 때 꿈이었습니다. 그 치과 의사로도 굉장히 공익적인데 더 공익적인 일을 하려고 이제 변호사가 되신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법고시 준비를 했고, 사법고시 때. 네.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됐는데 예. 변호사를 하면서 한 10년간 했습니다. 네, 근데 10년간 이제 뭐 공익 소송도 많이 했고, 맞아요. 사회적 약자를 도우는 소송을 많이 하다가 네. 좀 약간 한계를 느꼈습니다. 네. 이 근본적으로 이 개혁을 하거나 이 제 하나의 변호사의 역할로서는 사회를 바꾸기 어렵구나. 그래서 법과 정책,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정치가 보다 더 많은 좀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겠다. 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다 판단해서 그런 정치를 마음으로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하시기로 했는데 뭐 사실 치과 의사이다 변호사면은 정당에서 군침 삼키고 모셔가려고 애를 쓸 텐데 우리 저 전현희 의원님은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정당 가입을 하셨어요. 민주당에. 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화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영입 제한 이런 것도 받으실 만도 한데. 변호사가 됐을 때 네. 최초의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다.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언론에서도 보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예. 그때 이제
2000년도 초반인데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치권에 네. 이 이제 러브콜 이런 네. 걸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한나라당 쪽에서도 양쪽 다. 받았습니까? 아, 네, 네. 정당들이 예. 그때는 보통 이제 눈에 띄는 여성 그 뭐 리더십. 네. 그런 경우에 영입 제의를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도 네, 네. 그렇지만 예. 그때는 양쪽에서 제의를 받았고요. 네. 이 그때 당시는 2000년대 초반은 비례대표 뭐 이런 제의도 받았고요. 아주 손쉽게 이제 배지를 달 수 있었던. 근데 그때 당시엔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 제가 어렸을 때 꿈인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변호사 일을 갓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정치라는 건 저한테 아무런 이제 관심사가 아니어서 그때는 계속 거부를 했는데 한 10년쯤 변호사를 하고 나니까 아 이제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니까 그때는 이제 영입 제의를 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아, 그때는. 네, 그래서 그때는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하고 또 이 그나마 이 제가 생각에는 정의로운 정당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제가 영남 출신이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또 민주당이 호남당이다 이런 이제 그것도 굉장히 놀라워요. 있었거든요. 근데 네. 영남 출신으로서 호남당이라고 불려지는 정당이 제가 들어간다면 뭔가 지역주의를 깨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까지. 예,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예. 민주당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 전현희 치면서 이제 가입을 하신 거예요. 입당도 하고 어. 인터넷에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총선이 시작되는 점이라 그 비례대표 신청서를 이제 다운을 받아가지고 네. 그걸 이제 작성을 해서 당에 네. 직접 찾아갔죠. 그래서 이제 2012년에 2008년입니다. 2008년. 2008년에. 예, 그 당시에는 아마 그 당 이름이 그 통합민주당, 네, 통합민주당이었나요? 통합민주신당. 예, 네. 대통합민주신당. 네네. 대통합민주신당일 때. 예. 네네. 그때 들어가셨구나. 네. 손학규 대표 때. 네. 예. 그때 한 번도 뵙지 못했던 분이고요. 네. 원산회를 갔다가 아. 그 당사에서 처음 뵀었어요. 아이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 자체로도 드라마 아닙니까? 진짜. 홈페이지 들어가서 당원으로 가입해가지고 정치를 시작한 그런 우리 일반 당원들하고 거의 뭐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이제 정치에 문을 두드리게 되신 건데 들어오셔서도 굉장히 공익적인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잘했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열심히는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제가 좀 더 사회에 보탬이 되고 사회적 약자의 힘이 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는데 늘 초심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했을까 이런 거는 매일 생각을 하고 또 반성하기도 하고 좀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치과 의사시고 변호사시고 그리고 본인이 결심을 해서 보다 더 큰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당에 가입을 했고 또 하나 제가 전현희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무게를 두는 이유가 강남에서 당선이 됐어요. 강남에서. 아니 민주당은 강남이 거의 영남에 가까운 영강남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강남에서 당선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본인이 정말 직접 찾아가서 나 여기서 나오겠다. 이렇게 네. 해서 또 당선된 곳이고 그래서 이분은 정말 간단치 않은 분이다. 이 일반적인 정치인들과 같이 평가할 수는 없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예, 그 얘기는 좀 이따가 강남 네, 얘기할 때 하도록 네.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지셨어요. 서울시장은 왜 나가는 겁니까? 제가 이 항상 그 직업을 바꿀 때에 제가 일관된 원칙이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능력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싶고 네, 또 힘이 되어주고 싶고 이런 생각으로 늘 이제 새로운 도전을 했었고요. 네, 강남에 도전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번에 서울시장 도전은
제가 이제 늘 고민하고 내가 제대로 그런 초심을 지키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장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행정이다 그런 행정.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장을 하면서 그걸 많이 맞아요. 국민권익위원장. 느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윤석열 정권에 저항한 투사로 기억을 하고 맞아요. 그 저는 계신데요. 사실은 네. 그 전현희라는 정치인의 그 가치 중에서 5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 때 얼마나 쫓아내려고 애를 썼습니까? 길을 썼어요. 근데 끝까지 임기 채우셨고 아울러 지금 대복수국을 펼치고 계시잖아요. 야, 착 잡힐 일을 하나도 안 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정당하게 또 그러면서도 윤석열에게 눈엣가시 존재로서 할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 국민권익위원장. 예. 투사는 그냥 저희 원칙과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정의, 공정 그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에게 저항을 한 것이고요. 네. 근데 사실 그 사이에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은 제가 국민권익위원장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는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줬던 맞아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예. 권익위가 민원 해결 주무부처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한 해에 한 1,000만 건 가까이 민원이 접수되고 처리되는 1,000만 건이요. 네, 국민신문고. 국민 5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네, 맞습니다. 문을 두드렸다는 네, 얘기네요.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접수되는 민원을 전국에 다니면서 실제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그걸 정부 부처 각 기관 장관들과 협의하고 대통령님과 협의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이 일을 3년 동안 했었는데요. 많은 민원을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네. 그 과정에서 정말 이 정치와 행정을 하는 이 보람을 느꼈거든요. 그 실제로 해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이 국회의원도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을 직접 해결한 자리가 아니고 그렇죠. 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는 자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행정이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효능감 있는 공익은 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네, 그걸 생각해 하기 보니까 위해서- 서울시장이었다. 예,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가장 그 효과적인 자리가 이 행정. 그것도 서울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겠다, 쓰임새가 있겠다 그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서울시장 도전을 결심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을 하실 때, 야 이렇게 민원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그 국민에게 보람과 기쁨과 또 만족감을 주는 이런 것에서 내가 할 소명을 찾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일을 하려고 제가 세상에 나왔고 그동안 제가 걸어왔던 길, 치과의사로서의 길, 이거 보면-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것, 그렇죠. 변호사로서 이 정의와 공정 이것을 또 실천하는 것,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법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는 정무적 감각 이걸 다 살렸던 것이 이제 권익위원장이었고 거기서 제가 또 그 행정을 경험하면서 네. 이게 정말 서울시를 위해서 딱 맞춤형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준비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치과 의사로서 변호사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서울시장까지 이 과정은 공익을 찾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더 큰 효능감을 실현하는. 야 그래요. 서울시장 나가시는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드라마예요, 드라마. 근데 말이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뭐 솔직히 얘기해서 갑툭튀하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당내 경선 라이벌이 됐는데 또 지역구가 성동구시잖아요. 어떠십니까 지금? 같은 지역구라 예. 좀 이제 아무래도 신경 쓰이지 않는다 하면 거짓말이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또 특히 지역이 겹치다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이런 부분도 이제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약간 불리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훌륭한 후보다 생각하고요. 선의의 경쟁을 뭐 하는 그런 이제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선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은 또 보다 더 네. 우리 시민들에게 예. 각자의 뭐 능력과 실력 이런 것을 진검승부에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시기가 오면은 또 많은 시민들이 저한테도 좀 더 네.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때도 말씀하시겠지만은 내가 정원호보다 낫다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뭐꼭 낫다라기보다는 네. 좀 더 많은 경험과 그렇지. 또 그런 뭐 실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끌어온 자치 이런 것은 훨씬 좀 더 비교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울이라는 곳이 네. 하나의 작은 국가랑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네. 단순한 작은 뭐 시장 뭐 이런 게 아니라 거의 국정에 가까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네. 구청이라는 자리는 구청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대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1조에 가까운 예산과 1,000명에 가까운 직원을 이제 가지고 그것을 이제 거의 구청장이 물론 구의원들이 어느 정도 견제는 하지만 마음대로 구정을 펼칠 수 있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지만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이 위로는 청와대, 대통령실 그리고 또 정부 장차관들 그리고 국회 또 시의원들 이 모든 이제 갈등과 역할 이런 것을 조율하고 또 협의해서 서울시가 원하는 일을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치력이나 또 국회의원의 경험 그리고 국정을 경험했던 이런 것이 있어야 이 모든 갈등과 이해관계 조율하고 서울시가 원하는 예산을 가져오거나 법을 바꾸거나 제도 개선을 하거나 또 어려운 문제, 당면한 문제를 풀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동안 걸어왔던 이런 역할, 삼선 의원의 또 정무적 감각, 정치력, 네. 또 국정 경험 이런 것은 좀 비교되는 그런 능력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도 서울을 이끌려면은 중앙 정치 경험이 필요하고 또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을 상대하는 행정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실력을 나중에 토론회에서 자세히 보여주시면 좋겠고, 근데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서울시장 선거 때 우리가 가슴 깊이 민주당 쪽에서 새겨야 할 것이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때 그때가 2010년이었죠. 그때 22개 구에서 이겼는데 강남 3구에서 오세훈한테 져가지고 졌어요. 결과적으로.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배제해서는 안 된다. 저는 서울시장 선거 얘기할 때마다 항상 말합니다. 강남에서 우리가 이길 수는 없어도 최대한 이 격차를 좁혀 놓아야 그래야 승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한 말씀인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이겨본 유일한 글쎄 서울시장 말이에요. 후보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민주당 현재 후보 그것도 강남구. 네네 네. 강남구입니다. 예. 근데 우리 민주당 후보들께서는 현재 대부분이 강북 베이스 정치인들이십니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네, 아마 다 이제 강북 쪽에 이제 기반을 둔 정치인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의 이 이제 민심이라든지 강남의 정치에 있어서는 사실상 좀 경험이 없는 분들이시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우리 한명숙 전 총리께서 서울시장 후보를 나오셨을 때 서울 25개 지역구에서 22개 지역구를 다 이겼습니다. 25개 중에 22개 구. 그러니까 네. 이러면 무조건 승리를 하는 게 당연히 그래야 사실이죠. 되는데. 그런데 강남 3구에서 마지막으로 표를 깠는데 여기서 압도적인 차이로 오세훈 시장에게 져서 패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바꿔 몰표. 말하면 예. 오세훈 시장이 강남 3구 표만으로 승리를 했다. 이렇게 봐도 야. 거의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또 그때도 생각이 납니다. 윤석열이가 이재명 대통령을 이겼을 때 네. 22년에 네. 한 12시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이겼어요. 근데
드디어 강남 3구 표가 까지기 시작하면서 졌어. 네. 전국 선거에서도 이렇게 진 거예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선 때도 그렇고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렇고 강남 3구의 이 표심이 사실상 이 이제 색깔을 결정하는 이 결정적인 요인이 됐고요. 실제로 이번 대선 때도 네. 서울에서는 그 사자 구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등을 했는데요. 네. 양자 구도에서는 서울에서 사실상 패배를 했습니다. 아. 양자 구도로 계산을 해보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서울이 한명숙 전 총리께서 나왔던 그 시기보다 더 보수화가 됐어요. 아.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예. 930만 정도 서울의 인구입니다. 그게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네, 그 근데 서울 대부분- 살던 분들이 경기도 가고 그래요. 대부분 청년들이 많이 외곽으로 빠져나갔어요. 예. 그러면서 서울이 상대적으로 고령화되면서 보수화가 굉장히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맞습니다. 있는 도시가 예. 서울입니다. 그래서 그때보다 훨씬 더 보수화가 된 지형이고 또 이 윤석열의 내란 상황에서도 서울이 1대1 구도에서는 대선에서 패배를 했고 강남 3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는 1대1 구도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예. 사실상 승리하기가 쉽지 않다. 음.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나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당연히 승리할 거다. 지금 뭐 이유도 없이 맥락도 없이 낙관하는 네.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정말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한명숙 총리 때 22개 지역구를 다 승리했는데 이번에 22개 지역구를 다 승리할 수 있겠냐? 그때와는 달리 보수화가 된 그렇지. 지역에 마용성도 낙관할 수가 한강벨트가 없어요. 생겼어요. 예. 한강벨트라는 지역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도 보수화가 뚜렷한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22개 지역구에 다 이긴다라는 것도 장담할 수 없을 뿐더러 강남은 더 보수화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선거 특히 서울에서 승리하려면 강남 3구에서 표를 가져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고 한강벨트에서도 표를 가져오는 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이겨본 후보고 지금은 한강벨트 핵심인 또 성동구의 글쎄 말이에요.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강북권의 정치적 기반을 둔 정치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표를 가져오는데 강남권에서 표를 가져오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근에 다주택자 집 팔아라 이렇게 강도 높게 부동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그게 지금 강남을 상대로 해야 하는 서울시장 선거 구도에서는 어떤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지금 부동산 이 여러 가지 메시지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 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 지금 선거에 있어서도 또 강남권의 표심에 있어서도 그는 결코 불리하지 않다. 아, 그래요? 예. 불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원칙과 공정을 말씀하시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강남에서도 다주택자의 투기에 대해서 모두가 옹호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그리고 강남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성실하게 정당하게 이렇게 재산을 축적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는 분들이 여전히 강남이라 하더라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강력히 경고하고 그런 것이 정부에서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법을 중과하는 양도세 중과하는 기존의 법 규정을 원칙대로 그대로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 전국을 굉장히 표심을 오히려 자극하는 그래서 유리한 측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시장에서도 반응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그 매물이 시장에 지금 많이 풀리고 있고 또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약간 주춤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시민들이 국민들이 반응하고 있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70대의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요. 이런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주 이 원칙대로 정말 잘 지적하시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장은 결국 정부 정책의 일관성 네. 그리고 단호함 네. 또 예측 가능성이 있을 때 맞습니다. 바로 있을 그것입니다. 때 호응하지. 네. 정부가 힘도 없고 그냥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것 같다 싶으면은 이러면은 이제 완전히 등을 돌리고 무섭게 네. 여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 그동안 정부가 요해해주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음.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원칙대로 한다. 음. 그렇게 법을 요해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제 쓸데없는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시장에 원칙적인 안정감 이런 걸 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강남에서 이겨본 전현희 후보가 이렇게 말씀하시니 아 신뢰가 갑니다. 예. 네.